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상속세 계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중 제일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내용이 총 상속재산가액의 계산이었는데요. 총 상속재산가액은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다가 간주 상속재산가액, 추정 상속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총 상속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 상속재산가액 계산 중 첫 번째 본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래의 상속재산이라 하는 것은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그리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바로 이제 영업권과 같은 것이 되겠죠. 사실상 모든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수급권이 해당이 되겠네요. 자, 몇 가지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내용이 부동산 양도계약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매도 계약 체결하였고 계약금 또는 중도금까지만 받은 상태에서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 부동산 매도가액이 10억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매도가액 10억 원 중에서 계약금 일부 1억 원 받고 중도금 4억 해서 총 10억 원 중 5억 원을 받은 상태에서 해서 잔금이 5억 원이 남은 상태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도가액 10억 가액에서 계약금 1억 빼고 중도금 4억 받은 걸 뺀 나머지 5억 원만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피상속인이 매도자가 아니고요. 부동산 매수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양수 계약을 이행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그래서 매수가액이 10억 원인데요. 계약금 1억 원 지급했고 중도금 4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원을 지급을 했고 잔금 5억 원이 남은 상태에서 사망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엔 아직 잔금이 남아있으니 그 부동산은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10억 전체가 아니고요. 이미 지급이 된 계약금 1억, 중도금 4억, 그래서 총 5억 원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사실상 모든 권리,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고 하였죠. 그래서 영업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방법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피상속인 사망하신 분이 법인의 대표이사인 상태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대표이사하고 법인, 주식회사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실체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가 대표이사 개인 돈을 이제 주식회사, 법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법인은 장부에 가수금이라는 부채로서 잡게 되겠는데요. 아무튼 돈을 빌려줬으니까 개인인 대표이사는 채권자가 되겠고, 그리고 법인은 대표이사의 돈을 빌려왔으니까 가수금 채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 가수금 채권일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 채권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죠.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는 실제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한테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숫자상으로만, 장부상으로만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얘는 사실상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니까 이럴 경우에는 상속자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줬을 때 이럴 경우에는 상속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사례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 유족이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하여 유족 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되는 형사 합의금이 있습니다. 이 형사 합의금은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서 유족의 고유한 재산에 해당이 되어지니, 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해로 인하여 받은 피상속인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례가 되겠는데요. 돌아가신 분이 뭐 동창회 모임에 총무를 맡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대부분이 동창회 그 회비를 총무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총무 개인명으로서 예금 통장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게 명백히 확인되는 예금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총상속재산 중에서 간주상속재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멋진 삶을 추구합니다. 건행멋삼TV 감사합니다.